아시아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시험시설이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진과 민원으로 정작 풍력발전 산업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서 이뤄진 사측의 직장 폐쇄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당한 노동권 보장의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역대 가장 많은 팀이 참가한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본선이 오늘 치러져 한소리 명창 등 10개 부문의 수상자를 배출합니다. 전북 지역 전체 땅값이 전국의 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지가 역시 전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도내 한 대형 병원 응급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메르스 감염이 의심돼 해당 병원 응급센터 출입이 한때 전면 통제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고열 등으로 어제 오전부터 약 4시간가량 도내 한 병원 응급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60대 남성이 최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같은 서울의 한 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의심돼 확인돼 긴급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센터 출입이 통제되고 의료진과 환자들이 격리치료되는 등 긴장감이 높여졌지만 1차 감염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 출입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풍력발전 기술의 요람을 표방하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 시험시설이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구축됐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경기 부진과 각종 민원으로 정작 풍력발전 산업은 고사 위기를 맞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에 거대한 풍력발전 시험동이 준공됐습니다. 발전기 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얼마나 오래 바람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지 시험하고 각종 부품 개발도 추진합니다. 길이가 80m에 달하는 7메가와트급 초대형 발전기에 내구성 시험이 가능합니다.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블레이드 시험시설이고요. 풍력 선진국인 독일에서 가지고 있는 시험 설비와 유사한 신재생에너지 진흥 정책에 따라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시험 설비가 부안에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최첨단 설비는 갖췄지만 풍력 산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발전기 날개를 만드는 군산의 한 업체는 최근 주문이 뚝 떨어져 고민이 깊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해마다 20-30군데에 풍력 발전기를 설치한다는 장밋빛 계획을 내놨지만 현실화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건설되는 것이 한두 개 정도에 이른다고 그럴까요? 인허가 문제라든지 민원 문제, 기타 주변 어떤 요인에 의해서 지연되고.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서남해상 풍력발전 역시 경기 악화로 참여 기업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고 어민들의 민원으로 표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해외 진출이 관건이지만 기술력을 증명할 발전 사업의 경험이 거의 없어 풍력 산업이 국내외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의 토탈 관광 정책이 관광 패스라인 구축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전북 관광 패스라인 구축 정책 세미나를 열고 관광객이 하루 5번 대중교통을 탑승할 수 있는 1일권 패스와 8번 탑승하는 2일권 패스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패스 구매자는 또 14개 시군에 60여 관광지 입장이 가능하고 무료 주차도 허용하는 한편 음식점과 숙박시설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구매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전라북도가 태권도와 연계한 중국 관광객 모집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21일부터 일주일 동안 북경과 심양, 대련에서 태권도원과 공동으로 관광설명회를 열고 중국 주요 여행사를 상대로 모객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전북의 생태, 역사, 문화, 관광 자원을 홍보해 태권도 수련생 등 만여 명의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진행됐습니다. 국악 최고의 등용문인 전주 대사슴놀이에 꽂힌 성인 전국대회 본선이 오늘 치러집니다. 오늘 정오부터 경기전 대숲 특설무대에서 4시간 동안 판소리 명창부와 기악부 등 10개 부문에서 경연이 펼쳐지며 MBC를 통해 전국에 생방송됩니다. 한편 올해 전국대회에 역대 최다인 440팀이 참가해 대사습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대법원이 2차 전주 시내버스 파업에서 이뤄진 사측의 직장 폐쇄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노조원들이 직장 폐쇄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받게 됐는데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받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2년 민노총 전주 시내버스 5개의 회사 노조는 사측과의 단체 교섭이 결렬되자 5일간의 준법 투쟁에 나섰습니다. 정시 출근과 연장 근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사측은 민노총 조합원을 대상으로 직장 폐쇄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직장 폐쇄는 3개월 가까이 장기간 진행됐는데요. 노조는 중간에 업무 복귀를 선언했지만 사측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행동이 부당하다며 직장 폐쇄 기간 받지 못한 임금을 달라며 5개 버스 회사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신성 여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있었는데 대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준 항소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준법 투쟁의 원인이 단체 협상을 성실하게 임하지 않은 사측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노조의 단체 행동은 법규나 단체 협약을 준수하는 수준이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측이 직장 폐쇄를 단행하고 노조의 업무 복귀 의사에도 불구하고 80여일 동안 이를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노조 측은 법원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며 나머지 버스 회사들까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모두 30여억 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으로는 노사관계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버스 회사뿐만 아니라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들에게도 경종을 울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선고되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박 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한 입지자들의 행보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입지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출마했던 후보군과 전현직 도의원을 포함해 5명에서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의원들의 갑질 논란에 대해 도의회가 윤리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도의장은 당사자가 스스로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만큼 의장으로서 윤리위를 소집해 해당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당초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자체윤리위 소집에 미온적이었지만 해당 의원의 갑질 행태와 일부 다른 의원의 일탈 행위도 드러나면서 윤리위 소집 방침으로 전환했습니다. 환경청의 군산 전북대병원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에 대한 군산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군산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병원 분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새만금 지방환경청의 보완 요구에 대해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침을 밝힐 예정입니다. 하지만 환경청의 요구사항이 주요 쟁점인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기간도 적지 않게 걸릴 것으로 예상돼 군산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전체의 땅값이 전국의 1.9%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이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역의 전체 지가 총액은 82조 6천억 원 정도로 전국 총액 4,275조 원의 1.9%를 차지했습니다. 도내 제곱미터당 평균 지가는 11,413원, 전국 평균은 45,086원으로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도내에서는 전주시의 지가가 22조 원, 군산시가 15조 원, 익산시가 10조 원 안팎이었고 장수군이 9천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 번째 주간 포커스입니다. 오랫동안 고도 육성 정책을 피운 익산의 백제문화가 다음 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앞두면서 전주와 남원 등 도내에서 오래됐다고 하는 도시들의 고도 육성에 대한 안목과 정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며칠 전 전주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다가동 천변 고층 아파트에 대한 사전 건축 심의에서 몇 가지 조건을 붙여 통과시켜 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 기관과 부서의 개별법에 의한 저촉 여부만 없다면 29층이나 되는 괴물 같은 아파트가 전주 구도심 천변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주시가 한옥마을과 연계해 중점적으로 복원을 추진 중인 전라가명과 불과 410m 떨어져 있습니다. 또 한 해 60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한옥마을과 요즘 새롭게 관광객이 늘어나는 남부시장과도 직선거리로 불과 1km 이내에 위치한 곳입니다. 과연 이런 것에 절벽과 같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서 완산칠봉과 다가공원으로 이어지는 전주의 스카이라인을 망치고 바람길을 막는 게 바람직한 고도 육성 방안인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물론 구도심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한옥지구 인근에 이처럼 대단히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이 고도 전주의 정체성에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이러다 보니 한옥마을과 인접한 경원동에서도 현재 초고층 아파트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전주의 정신을 되찾기 위한 연구가 활기를 띠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고도의 정신문화적 정체성 못지않게 하드웨어인 도시개발의 방향과 정책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의 오랜 도시들처럼 도시의 성격과 발전 방향에 걸맞는 도시계획 수립과 재정비가 시급한 때입니다. 주간 포커스입니다. 전주 지역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을 점진적으로 폐쇄해 재정비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전주시는 최근 선미촌 기능 전환을 위한 다울마당을 열고 한옥마을과 연계한 관광지나 여성 자활 공간으로 선미촌을 재정비하는 안이 연구 용역을 통해 제안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오는 2022년까지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선미촌은 재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전주 덕진공원 대표적인 명물인 연화교가 철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연화교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한 결과 D등급으로 판정돼 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후에 재가설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연화교는 지난 1980년에 설치됐으며 2004년에 한 차례 보수 보강이 이뤄졌습니다. 진안군이 지역 특화 품목인 홍삼을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육성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농가 소득 증가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밖의 시군 소식을 박찬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안 홍삼 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홍삼 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홍삼 재배 농가와 가공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진안 홍삼의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등록과 수매 확대에 대해 유기적인 협력이 논의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루어졌던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의 고부가 가치의 제품 생산과 인삼 홍삼의 고부가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읍 지역에 있는 자생 차밭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정읍에는 7개의 다원이 있는데 이곳에서 녹차 따기와 전통차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읍 자생차는 다른 지역에 비해 맛이 부드럽고 향이 진해 전국 다도인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푸른 다원에서 자연을 만끽하면서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다양한 차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완주군은 지난 1983년에 지어져 노후된 삼내읍 주민자치센터를 31년 만에 새로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삼내 집단화 시설 부지 내에 건립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읍사무소와 주민 프로그램실, 북카페 등을 갖춰 내년 9월에 문을 엽니다. 순창군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1억 2천만 원을 들여 75개 농가에 태양광 전기 목책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전기 목책기는 순간 전압이 1초 간격으로 흘러 고라니 등 야생동물의 진입을 막는 데 큰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이어서 전주 MBC 안내입니다.
한국서예교류협회는 오늘부터 12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서예전을 엽니다. 전주 한옥마을 평일 야간 상설 공연인 한옥 스캔들이 오는 4일부터 전주 소리문화관에서 펼쳐집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은 4일 예술의 전당에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재영과 함께하는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한지 그리고 꽃을 주제로 한 최지영 초대전이 전주 한지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뭉치의 동화여행이 내일 정읍사 문화예술회관에 마련됩니다. 제41회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 성인대회 본선 경연과 시상식이 오늘 경기전 대순무대에서 열립니다. 제3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무주군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항일 의병장 임병찬 선생과 의병 35명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충혼제가 오늘 군산 옥구초등학교에서 열립니다. 전주시는 내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제1회 시민원탁회의를 진행합니다. 전주문화방송은 제5회 혼불문학상 공모를 이달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